다양한 활동들을 해보면서 나는 이런 분야가 맞겠다. 그리고 이런 노력을 하는 것이 나의 성장을 위해서 더 도움이 되겠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으니까요. 대회도 준비하고 아이의 진로도 찾을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진로 포트폴리오. 이제 아이들 중학교 생활에 조금 적응했죠? 중학교란 어떤 곳이고 어떻게 시스템이 돌아간다라는 거 아이들이 이제 한 달, 두 달 경험하면서 조금씩 익숙해졌을 텐데요. 이런 중학교 생활에서 나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을까 고민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중학생이 돼서 노려볼 수 있는 교내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홈페이지나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올해 어떤 상들이 어떤 교내 대회들이 이루어지는지 안내가 됐을 거예요. 미리 학부모님들한테 1년 동안의 계획을 다 말씀을 드렸을 텐데 우리 아이가 도전해 보고 이것 정도는 해낼 수 있겠다 싶은 상 있으셨나요? 과학 별로 안 좋아하는데, 독서 대회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렇게 갸우뚱갸우뚱 하는 상들이 많았을 거예요. 생기부의 교내상만 기재가 되면서 교내 대회에 교내상을 획득하고자 하는 경쟁도 굉장히 많이 치열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우리 아이가 노려볼직한 교내상 뭐가 있을까 고민이실 텐데요. 오늘 그 교내 대회로 추천드리는 활동은요. 진로 포트폴리오 대회입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1학년에 자유학기제 혹은 자유학년제가 진행이 되면서 진로 포트폴리오 대회를 개최합니다. 전교생을 대상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대회이고요. 특별한 재능이 있다거나 하지 않아도 성실성과 자기가 계획을 세워서 착착착 해나가면 쉽게 도전할 수 있는 대회이기 때문에 누구나에게 열려있는 것이 진로 포트폴리오 대회입니다. 오늘은 포트폴리오 어떻게 하면 잘 만들고 상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그 노하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라는 것은 지갑? 이런 뜻이죠. 자기가 그동안 활동해 왔던 것들, 생각해 왔던 것들을 차곡차곡 모으는 것을 포트폴리오라고 하는데요. 진로 포트폴리오라는 것은 자신에 대한 이해와 자신이 생각하는 진로에 대한 각종 자료들을 꾸준하고 차분하게 모아서 만들어내는 작업물입니다. 하루아침에 만들어낼 수 없고요. 꾸준하게 무언가를 계속해서 진로를 찾는데 노력을 한다는 점에서 성실성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들이고요. 이것이 특목고 전형인 자기주도 전형이라든지 또 대입을 준비할 때 각종 포트폴리오를 준비하는 연습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상이 꼭 아니더라도 아이들하고 한번 의미 있게 생각해보고 차근차근 모아보면 좋을 자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로 포트폴리오 어떻게 하면 잘 꾸밀 수 있을지 어떤 내용들을 넣으면 좋을지 나눠보겠습니다. 다양한 진로 활동에 대한 고민과 성찰, 관련 자료들을 차근차근 모아둠으로써 내가 생각하는 진로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과정을 잡는 것이 진로 포트폴리오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모으면서 무언가를 체계적으로 생각하는 과정을 준비하는 데도 의미가 있지만 나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추구하는 진로의 방향은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보통 연말쯤에 가면 진로 포트폴리오 대회를 열어서요. 그간 1년 동안에 아이들이 모은 포트폴리오 자료를 보고 시상을 하게 되는데요. 진로 포트폴리오에 어떤 내용을 담으면 좋을까요? 진로 포트폴리오를 준비하면서 첫 번째 염두에 두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자신의 실적이나 활동을 나열하는 것만으로는 진로 포트폴리오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활동을 하면서 쏟았던 열정, 성과, 문제점,
향후 극복 방안, 그 과정에서 일어났던 자신의 성장을 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내가 이런 활동들을 많이 했고 이런 성과를 많이 했고 남들과 다르게 이렇게 화려한 것을 해냈다 라는 것을 표현하기보다는요, 그 안에서 내가 얼마나 고민을 했고 실수를 했고 그것을 성장의 발판으로 삼았는지가 드러나도록 꾸미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들과 전혀 다르게 활동을 하기가 쉽지도 않지만 그것을 나열한다는 것이 보여주기식의 활동이 될 수 있거든요. 그것보다는 그 안에 성찰이 들어가야 한다는 점을 잊지 않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포트폴리오 양식은요, 학교 홈페이지에 선생님들이 예시로 올려두거나 아이들한테 제공을 했을 가능성이 있지만요, 내가 생각했을 때 이런 양식으로 하면 좋겠다, 이런 방식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것을 생각해서 꾸며보는 것이 훨씬 유익합니다. 상을 받는데도 도움이 되겠지만요, 고등학교에 가서 어떤 포트폴리오를 작성할 때 연습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꾸며보면 더 좋겠다라는 것을 전반적으로 아이가 계획하고 직접 자기 주도적으로 이러이런 활동을 넣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키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진로 포트폴리오에 들어가는 일반적인 내용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들어가는 것이 내 생애에 대한 설계 자료입니다. 도대체 나란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가가 드러나야 합니다. 진로 심리검사 자료라든가 진료 계획서, 심리검사 자료, 자기소개서, 또 학업 계획서, 진로 에세이, 일기장 등을 통해서 나란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추구하는 생애, 내가 살아나가고자 하는 생애, 나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고찰이 첫 번째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요, 각종 성적 자료가 들어가는데요. 학생부, 정기고사 성적표, 모의고사 성적표, 성적 분석 자료 등이 들어가서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의 공부를 하고 있고 어느 과목을 어떻게 잘 하고 있는지를 표현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대회 참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대회 참가 신청서, 대회 사진, 작품, 수상 목록, 상장, 대회 준비 자료 등 내가 이 대회를 얼마나 성실하게 꾸준히 어떤 관점에서 준비했느냐를 드러내는 것이 좋습니다. 창의적 체험 활동에 대한 내용도 포함됩니다. 자율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진료활동 이런 활동들에서 어떤 것들을 했는지 차근차근 자료를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 했던 각종 자료들, 결과물, 직업체험 안내 팜플렛, 또 활동한 사진 자료, 진로체험, 결과 보고서, 결과물, 활동지, 소감문, 진료활동, 독후감 기록물 등을 함부로 버리지 말고요. 자기가 했던 것들을 차근차근 순서대로 모아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독서 활동도 기록이 되는데요. 자기가 읽은 책들을 거기에 기재를 해요. 진로 관련 독서를 무엇을 했는지 기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책의 내용, 줄거리를 적는 것보다는 거기에서 인상 깊었던 점, 내가 영향받았던 주요 쟁점, 이런 것이 나를 어떻게 성장시켰느냐 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시험 성적에서는요, 시험 준비 결과뿐만 아니라 결과, 반성, 수상 실적 이런 것들 통해서 각종 성적을 준비하면서 내가 준비 과정에서 느꼈던 점, 그리고 어떤 것에 중점을 두고 준비했는지를 자세히 쓰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어떤 대회에 나가서 어떤 좋은 성적을 거뒀다라는 결과의 나열보다는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계획을 세웠고 어떻게 준비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 자기주도 학습 전형에도 필요한 내용들이고요.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정리하다 보면 내 중학교 1년 생활이 어떻게 전개되었고 어떤 노력들로 이루어졌는지를 자신도 알 수 있기 때문에 고입을 준비할 때도 훨씬 도움이 되겠죠.
다음은요, 직업체험이어서 직업체험 탐방 보고서라든지 자신이 만났던 다양한 직군의 인터뷰 내용들도 포트폴리오에 포함됩니다. 상급 학교 탐방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면 좋습니다. 고교 탐방 보고서라든지 대학 학과 탐방 보고서, 또 대학 프로그램, 캠프 등 참가 자료와 느꼈던 점, 활동했던 자료들을 꾸준히 모으는 것이 좋습니다. 자격증 인증 내용도 들어가는데요. 자격증 목록과 자격증, 또 인증 목록, 인증서 등을 자세하게 꾸려 넣고요. 그 안에서 느꼈던 점들과 배웠던 점, 준비하면서 힘들었던 점을 더불어서 표현해 놓는다면 훨씬 그 과정이 드러나는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겠죠. 교과 세부사항도 포함됩니다. 방과 후 학습 수강 목록이라든지 참가 목록, 교과 관련 현장 학습 목록 등을 채워 넣는데요. 기존의 목록의 나열보다는 무엇이 중요하다고 했죠? 그 과정 안에서 노력했던 점과 느꼈던 점을 자세하게 적는 것이 좋습니다. 취미, 특기에 대한 내용도 포함이 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성찰하고 고찰해가는 과정이 드러나는 것이 직업 포트폴리오이기 때문에요. 취미 활동이라든지 특기 활동, 체육 활동, 내가 경기를 봤던 관람 목록이라든지 여행 목록, 견학 목록, 문화예술 활동, 영화 감상 목록, 공연 관람 목록 등을 꾸준히 넣어서 내가 진로를 찾기 위해서 어떤 취미 활동들을 했는지가 드러나게 포트폴리오에 작성하면 도움이 됩니다. 추천서도 포함이 됩니다. 예비 추천서, 자기 추천서, 교사 추천서 등의 자료, 또 학습 활동 자료들, 공책, 과제물, 보고서, 활동지 등 내가 이런 학습 결과를 얻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도 포트폴리오에 포함이 됩니다. 기록 사진들과 작품 사진, 기록 동영상들, 또한 인간관계와 조직관계를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지, 또 학습 자료와 진학 자료, 진로 자료 등 학교에서 나눠준 자료나 본인이 찾은 자료를 포함해서 포트폴리오에 작성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굉장히 다양한 자료가 들어가죠? 제가 중간중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료가 많이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자료에서 내가 느낀 점이라든지 배운 점, 그리고 이것을 활동을 통해서 내가 성장한 점 등을 자세하게 서술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굉장히 많은 다양한 경험이라든지 그런 것은 누구나 적을 수 있지만 그 안에서 내가 어떤 노력을 했고 어떤 것을 배웠는지를 차곡차곡 적다 보면 정말 대회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일련나기, 자신의 노력을 볼 수 있는 굉장히 소중한 자료가 되니까요. 이런 것에 중점을 맞춰서 자료를 준비하고 자료를 모으도록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교내상 중에서 노려봄직할 만한 진로 포트폴리오 대회, 진로 포트폴리오에 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중학교에서 반드시 하고 나가야 될 게 내가 어떤 방향의 진로를 추구하겠다. 내가 어느 쪽으로 나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아이들이랑 그런 부분들을 찾기 위해서 포트폴리오 준비뿐만 아니라 그 과정 아래서 다양한 활동들을 해보면서 나는 이런 분야가 맞겠다. 그리고 이런 노력을 하는 것이 나의 성장을 위해서 더 도움이 되겠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으니까요. 대회도 준비하고 아이의 진로도 찾을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진로 포트폴리오 성실하고 꾸준하게 작성해 보시면 아이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오늘은 진로 포트폴리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중학탐구 생활입니다.